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임소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중고차들 있잖아요. 이 차들을 딜러분들이 얼마에 매입했었는지가 싹 다 까발려지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사실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됐어요. 자, 그때 그게 FM 코리아라고 하는 커뮤니티 인기 게시글까지 올라가서 막 순간 조회수가 막 몇만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글들이 올라갔었는지를 좀 보면 뭐 이런 글들이에요. 뭐 양아치 XX, 이쉑 XX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뭐 댓글은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 괜히 샤파리들이 양아치들이 많은 게 아니다. 정해진 대로 처먹어야지 XX들 허위 잡는 사람들 덕에 XX 잘 알게 됐다. 3천만 원짜리 팔아먹는데 1,000만 원을 남겨. 여러 가지 이런 댓글들이 많이 이제 달렸었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이때 올라왔던 글들이나 댓글들만 보면은 무슨 이 중고차 딜러분들이 완전 또 무슨 악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매입 가격이라고 하는 것, 저거 자체는 정확한 건지 한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중고차 구매하실 때 앞으로도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서요. 오늘 관련해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가격이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 카티라는 서비스부터 좀 봐야 됩니다. 이번에 매입 가격 공개는 이 카티라는 서비스에서 한 건데, 도대체 뭐 하는 서비스길래 매입 가격은 왜 공개를 했는지를 좀 먼저 보면, 자, 카티의 카피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고차 시장에서 오직 구매자의 편에 서서 시장을 개혁하는 서비스다. 자, 이런 차원에서 카티 서비스는 좀 많은 중고차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카티 엑스퍼트 매물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딜러들의 매입 가격이었던 거죠. 자, 어떻게 떴었다는 건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차량에 대한 이 카티에서 제공하는 이 매물 엑스퍼트 리포트가 나온 건데, 여기 이제 쭉 내리다 보면 현재 판매가가 있고, 차량 취득 금액이 나옵니다. 네, 취득 금액. 여기 나오는 이 취득 금액이 방금 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 야, 딜러들이 차를 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야, 1,000만 원에 사가지고 1,750. 야, 이거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도대체 몇 프로를 남겨먹는 거냐? 750만 원 마진을 보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난리가 났던, 원흉이 되었던, 그 항목이에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공하는 이 취득금액, 뭐 편의상 그냥 매입 가격이라고 오늘 영상에서는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집된 정보인가, 과연 믿을만한 정보인가를 또 이제 봐야 할 텐데, 이런 중고차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측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정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예요. 이제 딜러분들이 중고차 매입하게 되면 매입 가격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딜러가 차를 매입해서 소유주 이전을 할 때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면 그때 신고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수집을 했다가, 그리고 그게 이렇게 취득금액이라는 항목으로 공공 데이터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금액 자체는 믿을만하다. 딜러분들이 차를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되거나 하면 이제 계산서 발행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뭐 부풀려 가지고 신고한다라는 거는 요즘에는 사실 거의 뭐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취득금액, 매입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그 공공 데이터에 나오는 취득금액, 매입 가격이 판매 원가가 아닌데, 사실 온라인에서 이거를 혼동하고 이게 판매 원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막 욕을 하시고 이제 얘기가 좀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공 데이터에서 주는 정보는 진짜 그야말로 그 차를 사왔을 때 전차주한테 딜러분이 얼마를 주고 사왔냐, 내가 진짜 순수하게 이 차를 얼마 매입했냐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극단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진짜 모든 도장면을 전부 재도장해야 하는 상태의 차를 딜러분이 매입했다고 쳐봐요. 자, 원래 이 차 매입 시세는 2천만 원인데 이건 뭐 도대체가 아무리 작게 봐도 수리비가 뭐 한 500원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잘 쳐도 500만 원 까고 1,500만 원은 매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파는 사람도 자기 차 상태를 감안해서, 내 차 상태가 진짜 안 좋아, 오케이, 그래, 올도장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렇게 결국에는 그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그 가격에 팔았겠죠.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뭐 결국에 그 차는 사와서 500만 원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차고, 수리가 많이 필요했다는 건 그만큼 또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고, 왜냐면 뭐 사고차라는 이력이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그 차에 묶여있는 돈도 전부 다 뭐 딜러분들,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내 돈으로 하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금융 사용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차는 가지고 있다가 어떤 다른 문제가 또 터져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매입 가격이라는 거는 진짜 단지 그 차를 매입해온 가격에 불과한 거고, 그 차량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비용들은 빠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차 한 대 팔 때 차량 매입 원가 말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번 제가 좀 물어봤는데요. 대표님 딜러 할 때 네. 좀 연식이 좀 있는 수입차들 있잖아요. 네. 보통 상품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간 거는 1,000 넘게 든 것도 있고, 1,000이요? 저는 마지막까지 한 2,000 깨졌어요. 차를 사온 다음에? 네. 값이 2,500인데 네. 수리가 2,000 들었어요.
혹시 무슨 차였어요? 그건 근데 대표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매입하고 이런 나서 증상이 네.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포르쉐였는데 연기 나더라고. 기본 스타트 그냥 진짜 작게 잡아도 오래된 수입차들은 일단 기본 스타트 100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금융 비용까지 들어간다라고 치면 사실 네 절대 과도한 마진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매물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차량들에 따라서 진짜로 상품화를 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차량들도 많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고 싶은 차 있을 때 이제 카티 들어가서 이 매물 엑스퍼트를 조회해 보시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 딜러분들의 이익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판매 원가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에 잘못 정보가 좀 퍼져 있길래.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 카티에서 제공하는 매입 가격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야, 저 딜러분께서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마진을 남겨 먹으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혹시나 매입 가격이 너무 낮아, 그런 차는 뭐지? 이 차 사고가 났었나? 문제가 있었던 차인가? 왜냐면 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딜러가 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 차 무사고라고 했는데 매입 가격이 낮은 걸 보니까 마진을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마진을 뭐 가져와가지고 상품화 하는데 돈을 많이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매입 가격이 저렇게 낮은 걸로 보았을 때는 뭔가 차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하나 딱 좀 껴 넣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카티 서비스를 통해서 중고차 구매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확인하셔야 되는 사실 두 번째, 네, 이게 사실 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카티에서 엑스퍼트 매물 리포트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회를 하면 매입 가격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성능지랑 비슷하게 생긴 정보를 하나 좀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게 뭐냐? 카티에서 전국 카센터 공업사들에서부터 이제 그 자동차들이 차량 수리한 이력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싹 다 모아요. 그걸 다 모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으로 수리한 이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합해요. 그런 다음 성능지처럼 그림에다가 이 사고 이력들을 쫙 성능지랑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쫙 표기를 해줘요. 다시 말해서 이 차의 정비 이력, 수리 이력, 보험 이력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 차에 어디는 수리가 있었고 교환이 있었고 뭐 주요 부위에 사고가 있었는지를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매물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차량으로 한번 또 볼게요. 자, 요거 데이터로 추정한 차량 상태라고 나오죠. 지금 보시면 추정 차량 상태, 요거는 이제 그 성능장에서 막 도막 찍어보고 막 후레쉬로 보고 해가지고 표시된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기존 히스토리들, 정비 이력들, 수리 이력, 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이 성능지처럼 그림으로 쭉 펼쳐놓은 건데, 보시면 여기 판금, 네, 판금 들어가 있고, 중은 중고 교환, 네, 중고 교환이 또 들어가 있고, 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차의 교환 부위나 파손 부위를 시각화해가지고 쫙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지랑 비슷하잖아요. 그 중고차 살 때 법적으로 필수로 제공해주게 돼 있는 그 성능 시험 결과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는 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렸냐, 아니면 실제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이 그림을 그렸냐, 소스가 뭔지가 다를 뿐이지 이 차량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림인 거는, 네, 두 개가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재밌는 건,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한번 싹 붙여놓고 봤더니 이 매물을 좀 다시 보시면 여기 판금, 중고 교환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옆에 느낌표들이 싹 떠 있죠. 뭐 얘는 여기 본네트는 안 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 느낌표가 뭐냐 아래 보면 성능지에 누락된 이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성능지는 어떻게 결과를 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다시 이번엔 카티 추정. 자, 다시 돌려볼게요. 다시 성능지로, 다시 카티로, 다시 성능지, 카티, 성능지, 카티, 성능지, 카티. 보이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데, 전 진짜 처음에 이거를 보고, 이 영상이 이제 카티에서 광고를 주신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희귀한 좀 이런 자극적인 사례를 하나 찾아가지고 보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다른 차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산타페 TM인데 여기 느낌표들 보이세요? 이건 너무 심했다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심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중고차 매물 올라왔던 차예요. 진짜 미치겠다. 지금 엔카에 올라가 있는 차야. 다시 말해서 지금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보면 왼쪽 핸더, 운전석, 앞문짝, 뒷문짝, 그리고 후드, 뭐야 이거는 앞에 멤버랑 휠하우스까지 다 먹었어. 다 판금 들어갔는데 성능지에는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하나 교환했다 라고
나와 있는 매물. 이거 좀 안 믿기실 수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F바디 520D입니다. 네. 자, 얘도 보면, 자, 얘는 성능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성능지상으로는 후드만 판금이 있다. 근데 보니까 후드도 판금이 아니라 교환이고, 뒤에도 먹었고, 네, 옆에 뭐 리어 휀다, 뭐 프론트 휀다 다 먹은 걸로 확인이 되죠. 자, 물론 여기서 이 카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끌고 들어가서 사실 내 차는 사고가 난 적이 없음에도 제 차 프론트 휀더와 휠하우스와 뭐 여기저기가 사고 나서 판금을 한 걸로 해서 저 결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 이렇게 사고 났다고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사람은 일단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까지 카티에서 발급된 이 엑스퍼트 매물 리포트가 38,000장 정도의 리포트가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 중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주요 프레임이 성능지와 달랐던 경우가 무려 10%나 된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강조를 드리면, 이 주요 골격이나 이 프레임 사고가 있으면 차량이 원래 100% 컨디션으로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져요. 차의 밸런스가 아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과도 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고 이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중요한 사고 이력을 숨긴 차량이 10%나 된다는 얘기라서 사실 저도 잘 이게 믿기지는 않는데, 방금 보여드린 차량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와서 판매됐거나 판매 중인 차량들을 보여드린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요 프레임 사고를 포함해서 단순 외판 판금이나 외판 뭐 교환 이력 같은 거를 숨긴 차량들까지 포함하면 성능지랑 카티 엑스퍼트 매물 리포트가 서로 달랐던 비율은 무려 27.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카티에서 줘야 된 중고차 4대 중 1대는 외판 판금이나 뭐 교환 이력, 프레임 수리 이력을 숨겼다는 건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수준이고, 이렇게 그냥 정비력 바탕으로만 비교해봐도 뻔히 거짓 성능지들이 넘쳐나는데 지금까지 중고차 업계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참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데는 중고차 성능장에 대한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가 어떻게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성능장에서 성능을 봤는데 그게 과거 이력으로 조합한 정보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냐?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대충 보고 뭐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게 좀 밝혀진다 하더라도 크게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좀 거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대부분 좀 처벌이 다 약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이 성능장 프로세스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중고차 딜러는 차를 매입해서 성능장에 가서 성능을 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그런 성능지가 나오는 건데, 이건 성능장들은 성능 보증 보험이라는 거를 들어요. 만약에 중고차 파는 분들이 이 차 무사고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고가 있었던 걸로 밝혀지면 그 보험이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능장들은 이 보험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고가 없다 그러고 팔았어. 근데 그걸 나중에 사간 사람이 알고 클레임을 걸어요. 그러면 그 성능장은 자기 부담금 딱 10만 원을 내고 그냥 보험 접수를 해주면 끝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그 주요 골격 있죠. 프레임 사고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최대 현금 20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다 먹었던 대파차였어. 그러면 못해도 중고차 가격이 뭐 한 2, 3천만 원은 깎이겠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거는 고작 200만 원이에요. 무슨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중고차 살 때 그 성능 보증 보험비를 내는 거는 또 소비자들이 내거든요. 그러면 성능장 입장에서는 그 성능 보증 보험료를 본인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하고 나중에 걸리면 보험 처리해주고 뭐 그냥 일부러 속인 정황만 드러나지 않게 그냥 서로 입만 잘 맞추면 사기 혐의도 피해 나갈 거고, 법적으로 뭐 문제될 거는 없고 뭐 다 피해가고 그냥 소비자만 바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재의 성능 보증 보험의 실태고, 저는 그게 지금 악용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장 정책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짜고 치고 대충 봐주고 뭐 일단 팔고 혹시라도 걸리면 뭐 나중에 보험 처리하자는 식의 매물들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성능장의 모든 고객이 전부 다 딜러들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딜러들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보험 처리하면은 어쨌든 합법이니까 뭐 유혹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법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여기서 카티 얘기를 이제 좀 더 드리자면, 사실 어찌 보면은 카티 서비스도 시장이 이 지경이라서 생겨날 수 있었던 서비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좀 이런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정보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뭐 그래서 중고차 매입 가격도 공개하고 뭐 사고 이력도 이제 이렇게 성능지처럼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뭐 추가로 비슷한 맥락에서 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또 있는데, 이 방금처럼 중고차 살 때 받았던 성능지가 실제 사고 이력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을 지금 무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를 또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왜 무상으로 하냐고 여쭤봤더니 일단 당장은 무상으로 하고 지금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유료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서비스 통해서 이제 보상받으신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례를 하나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매하고 나서 카티 뭐 엑스퍼트 매물 리포트를 봤나 봐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성능지에는 없었던 조수석 뒤 휀더의 판금 이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카티 상담 통해서 보험 청구하시고 37만 원 현금 보상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비자분도 마찬가지로 기존 그 수리 이력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하는 서비스는 나중에 좀 유료화 시킬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늘 계속 보여드린 카티 엑스퍼트 매물 리포트는 회원가입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는데, 그 뒤로 또 쓰신다고 하면 한 건에 3,300원.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제 차가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 카티 엑스퍼트 매물 리포트는 한 번쯤은 3,300원 들여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이렇게 3,300원 한 건에 받아가지고 돈을 뭐 많이 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카티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구매하는데 최종 점검한다 생각하고 쓰기에 저렴한 비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티에서 또 뭘 하냐, 여러분이 중고차 구매하러 가실 때 전문가가 함께 동행해서 중고차 사고 이력도 함께 봐주시고 이제 구매 과정도 도와주시는 서비스를 지금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구매 동행 서비스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직 뭐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오프라인 사설 성능장을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8월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요. 돈 좀 받고 성능을 봐주더라도 차량 구매자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능지를 발급하는 곳이 생긴다면 저는 이건 좀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자, 카티 서비스에서 한 가지 그래도 좀 아쉬운 거 찾으려면 앱 서비스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 아직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나도 뭐 좀 검색해 봐야겠다, 뭐 혹은 내가 산 중고차 검색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카티 검색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서 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앱으로도 만나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중고차 관련 정보 꼭 카티 통해서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현명한 중고차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매 동행 필요하시다거나 이제 사설 성능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다면은 꼭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펙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 카펙스도 이렇게 유료로 차량의 이력을 분석해주는 서비스거든요. 뭐 어쩌면 카티가 사실 이 모델을 딱 타겟으로 나온 걸 수도 있고, 자, 앞으로 카티가 한국에 뭐 카펙스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 중고차 살 때는 조심 또 조심 많이 확인해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